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벌써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흔히 말하는 고아거든요. 갓난쟁이던 시절부터 성인이 되던 그날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고운 심성으로 9살 많지 않이 참 잘 자랐다고 자부해요. 주변 사람들조차 제가 먼저 제 사연을 들려주기 전까지는 저희 불우한 유년기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정도로 오히려 길래에는 부모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 티가 난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 지내는 편이기도 하죠. 부모 사랑이라 네 그래요. 돌아보면 부모의 사랑을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으면서 친해왔죠. 저에게는 저를 가슴으로 품어준 엄마이자 훌륭한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시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아끼는 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없던 가족이 생겼기에 참 행복한 날들이었죠. 고속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남편. 이참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들이 어쩌죠. 힘겨웠던 유년기를 보상이라도 하듯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얻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냥.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던 저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이별.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너무 일찍,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를 무슨 정신의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저에게는 마음을 추스르는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에이미야, 어디 가니? 출근해 하세요. 경조사 휴가가 마음처럼 길지는 않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씩씩하게 일 잘하고 조문 어떤 분들께도 하나하나 감사 인사 빼먹지 않고 드리고 그렇게 팔을 열심히 보내고 올게요. 출근 임원대에 제 발음이 좀 이상해 보여요. 출근이요? 출근은 회사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출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어머님 밑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끼니 꼭 챙겨 드시고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가봐요? 이 오밤중에? 밤중이라니까 가지 말고 밥 줘. 나 배고파. 방금 아침 드셨죠? 짠 어머님. 정말 혹시나 아주 국신화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 이름 기억나요? 완성. 그건 위인 이름이고요. 제 이름 진짜 모르세요? 맞다. 신사임당 잠깐 헷갈려. 네, 그것도 제 이름은 아닌데 안 되겠어요. 옷 입으세요. 얼른 병원부터 가요. 우리 싫어. 추사 무서워. 밥이 나 줘 나 파고 파파. 고루 남편을 잃은 충격을 미쳐 다스릴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가 어린아이가 되어 버렸어요. 한창 젊은 아들을 부모보다 먼저 떠나보낸 충격으로 인해 덜컥 침에 걸려버린 거였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머니의 검사를 맡겼어요. 그러나 매번 치매라는 똑같은 진단만 받아들고 돌아설 뿐이었죠.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치매를 인정한 다음으로는 공포가 찾아왔어요. 하늘 아래 저에게는 딱 2명이었던 식구 중.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떠났고 이대로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또다시 가족 하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릴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름으로 헷갈려서 제가 당신의 며느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가 친모녀 어지간히 부럽지 않을 만큼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누며 지내왔다는 것만큼은 절대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마주하며 저는 강해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치매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독한 병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친부모 그 자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를 평생 잘 모시고 살겠다고 시어머니와 새끼손가락을 꼭 잡고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시고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 왕래도 별로 없단 시, 고문. 아직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제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깝게 느껴졌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네왔죠.
멋쩍다는 듯이 잠시 머뭇거리던 시 고모가 꺼내놓은 뜻밖의 제안은 그래 뭐 누군가는 총대 매야 할 이야기니까. 요즘 이 무슨 10여 분 세우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하세요. 왕래가 적었어도 제가 손 아랫사람 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다가 재운 짤이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 지켜보게 안쓰러워서. 그래, 자 내가 나이가 들어 찾기를 해. 아니면 남들보다 능력이 못하기를 해. 뭐가 모자라서 치매 시모 옆에 꽂고 타서 살 생각을 하냐고. 그 꽃다운 나이, 벌써부터.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가족이니까요. 저에게는 친엄마 마찬가지인 분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당연히 모셔야 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언생각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고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봐. 말이야 말이지. 오죽 딱 했으면 두 다리 건넌 쉬고 뭐까지 나서서 이러겐 야구 아직 젊음. 구의 플라이니까 낸 충분히 세상 누릴 수도 있고 젊은 과부가 새 살림 차린다고 해서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 요즘 세상에 손을 죄송하지만 구문님 전 정말 괜찮아요. 정시모가 걱정되는 것이 한양. 차라리 나한테 막히는 방법도 있잖아. 친해 시모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는 아무 걱정 말북 조언 자리에 얼른 알아봐. 시모 맡아서 보살펴 주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알아. 제시 고문은 마치 제가 알겠다는 대답이라도 했다는 요 흐뭇하게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런 시 고모의 제안과 마음 씀씀이가 무척이나 고마웠죠. 치고모의 제안은 젊은 과부가 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어렵게 꺼낸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물론 시 고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응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며 살겠다는 다짐 또한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요이요르 도시 고모는 종종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수시로 저를 찾아왔다고 해야 맞겠네요. 일주일에 2번, 어쩔 때는 하루에 2번씩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시고몰 매번 말은 똑같았어요. 친해 시모는 쉬고 뭐 본인이 알아서 잘 모실 테니까. 너넨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재운 짤이 알아보라는 소리였어요. 시 고모의 행동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있던 제가 슬슬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고 모의 재언 제안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부추김에 가깝게 번져나왔고 급기야는 직접 채운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저의 동의도 없이 선자리들을 주선하기까지 이르렀거든. 요원치도 않는 선자리에 나가라고 강요하는 시고모 행동이 저로서는 꺼림칙한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의심스러워 어떤 건 저의 직장일 때 거지를 찾아와 저를 불러낸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나나야 나 꽃반지 회원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꽃반지 헤어 전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나이차가 엄마 벌 정도 나는 걸로 보이는데 언니라고 부를 수는 없죠. 더욱이 저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같은데. 삼찜 막히는 확인. 요즘 젊은 트렌드 다 그렇지 뭐. 암튼 김숙희 회장님 알지? 시 고모님이요. 그래. 시 고모님. 우리가 시 고모님이 회장으로 있는 꽃반지의 회원이에요. 너 그 시무랑은 같은 동네 사는 사이고 너 그 시무란요? 초면에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한테는 엄연한 시어머니고요. 컵 이래저래 시끄럽고 재운해.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찾아내시고 뭐한테 사연들이니까 짠하드만 드라마 써도 될 만치. 오죽 짠했으면 생판남인 우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맞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채원해. 너 그 시 묻는 우리 회장님이 잘 보살펴준다 자. 너 저 듣자니까 계속 너 그 시문 어그심어 불쾌하네요. 아무리 시 고문님 지인이라도 저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애 직장까지 불쑥 찾아와서 이러는 것도 불쾌하고요.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재혼을 하겠다고 떡하니 약속을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안 찾아오지. 재은 생각 절대 없고요. 여기 사람들 근무하는 직장이니까 나가 달라고요. 업무방해로 큰 봉변 치르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제일 의심스러워 어떤 점이 이 점이었어요. 시모가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원 아줌마들이 생전 일면식도 없던 저의 직장까지 무단으로 쫓아다녀가면서 재운을 거의 강요하듯 붙이겠다는 점이었어요. 시 고모가 회원들을 사주했다고 판단을 내린 전엔
결국 시구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무슨 꿈꾸이로 잘하는지 정확한 목적도 모른 데다가 이해 주차할 수 없는 시 고모의 이상한 행동에 더 이상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그렇다고 시 고모의 목적을 밝혀내기 위한 행동에 나설 여유는 저에게는 없었어요. 직장 일도 있었고 치매 시어머니 보살피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몸이 두 개이요 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시건물을 향한 의심만 퍽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직장 일로 갑작스런 장기 긴급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지방에 내려가 꼬박 머물러야 만나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치매 시어머니의 안위가 걱정이어서 제가 치매 전문 간병인을 붙여놓고 출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출장을 떠나고부터 몇 주 뒤 업무 룰에 목이 듭니다. 한창 바쁘다는 저에게 치매 전문 간병인으로부터 참 희한한 문자가 한 통 도착해 썼어요. 샤모니 간병 관련해서 급하게 현금 쓸 일이 생겼으니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였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통장은 시어머니의 퇴직교사연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이에 저희 의무는 무엇인지 사기에 불붙듯 순식간에 확 커져 버려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간병인이 환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될 일이 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심지어 많고 많은 통장들 중에서 하필이면 연금이 들어있는 통장만을 콕 찍어서야 했어요. 또한 저는 출장을 떠나오면서 간병인에게 시야만의 간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저희 신용카드를 하나 전달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혹시나 아주 정말 부득이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간병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처리한 후에 저에게 영수증 처리로 청구를 하면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황이 이러니 저희 의심이 확 불이 붙을 수밖에요. 그때 저는 치매 시어머니에게 붙여놓았던 간병인이 시 고모에게 포섭되어 모종의 음모를 함께 꾸며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길의 진저는 하루의 업무를 마치기가 무섭게 차를 달려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으로 향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한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현관 문을 슬그머니 조용조용 여는 순간 시댁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던 시 고모와 꽃반지의 아줌마들이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나하게 취한 꽃반지. 왜 아줌마들은 하하호호 웃어가며 저마다 해괴한 한마디씩 뜰을 떠들어댔죠. 치매 노인의 연금을 빼먹게 되면 우리 회장님 생활비 걱정은 앞으로 덜 하겠네. 생활비 걱정 만들겠어? 뱃살 맞으면 의리 쫓아낸 뒤에 노인네 죽으면 이 집까지 포함해서 유산 전부가 우리 회장님 것이 될 텐데 안 들어? 우형님 피러치.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이고. 야 말고 그때 되면 며느리 재혼시켜서 쫓아내는 일을 도운 저희한테도 콩고물 단단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회장님 찾아. 우리 일할 게 아니라 건배합시다. 꽃반지를 김숙희 회장님의 풍족한 도우 보장을 위하여 기가 막히고 코가 찰 만큼 해괴한 말들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신경질이 날 만큼이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 고모가 아줌마들의 회괴한 말들을 단 한마디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부정하지 않을 이유 뭐겠어요? 아줌마들의 회괴한 말들을 전부 인정한다는 거지. 잠시 흘러가는 상황을 파악하다는 저는 간병인을 몰래 불러내 물었죠.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문자 어떻게 된 거냐, 고요? 그러자 간병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럼 문자 보낸 적 없다며 여 상황을 보아하니 간병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뭐에 맞음, 아들이 늘어놓은 회개한 말들 사이에 간병인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는 건 시고모가 간병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치매 시어머니의 퇴직교사연금을 치고 본인이 빼돌려 독차지하기 위해서였겠죠. 그제야 아줌마들의 지난 행동들에 대한 퍼즐을 맞춰졌어요. 퇴직겨서 연금을 빼돌리려면 보호자로 있는 제가 당연히 걸림돌이었을 테고 그런 저를 시아마니 곁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착한 척을 해가며 재원을 붙일 것 같습니까? 꽃 반지. 왜 아줌마들은 역시나 시구모의 옆에 들러붙어 꿈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모든 속셈을 알게 된 저는 이튿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나섰어요.
시 고모와 일면 씨가 없는 친척 남동생을 새 남편 감이 되면서 시 고모에게 인사시켰어요. 그러자 시 고모는 세상 그보다 더 행복한 미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환한 표정으로 한껏 신이 나서는 아우 그래 그래. 그래. 얘 진작에 새삼 찾아가 생각을 했었어야지. 잘 생각했다. 잘했어. 지금 이 시간부로 치매 시모는 내가 잘못 낼 테니까 그동안 차 내가 관리해왔던 시모 통장이랑 인감도장부터 넘기려무나 재산 목록 같은 걸 미리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그러한 시 고모의 말을 듣는 내내 역시나 싶었고 시검은 아주 한술 더 뜨더군요. 이리에 혼인 신고 확실히 하는 거지 심원의 쪽이랑은 이참에 호적 정리 완전히 하는 거 확실하지. 호적 정리가 그렇게 급한 건가요? 저희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죽은 남편 호적 품고 있어 봤자 살 가정 꾸리는데 걸림돌 밖에 안 돼요.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동사무소 가자꾸나 시무 쪽 호적 정리하러 좀 이상하네요. 시어머니 쪽에 붙어있는 재우적 정리한 다음에 자식 하나 안 나면 시어머니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것처럼 얘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어른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 얼른 일어나라. 네가는 호적 정리하러 가게 순서를 자꾸 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자꾸만 확신이 되어 가는 거고. 보통 신랑감을 데려오면 상대의 이름은 뭔지, 직업은 뭐고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걸 먼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 시 고모님은 제일 먼저 재산 얘기부터 꺼냈고 두 번째로는 호적 정리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마치 정말로 재산을 노리는 사람처럼 이러니 일심이 확신이 되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자 순간 사색이 된 시 고모는 손사래를 치며 제 의심을 부정했어요. 아, 요나 안톤 그런 거 몰라요? 타고나기를 붙여야 되는데 돈 욕심이 하나도 없는 부처. 그러니 염려 놓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건조하게 대답한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쉬고 모 앞에 턱 올려놓았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던 치매 시어머니의 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집문서 등의 재산이었죠. 그것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화사한 웃음이 실어오르는 시 고모의 얼굴. 바로 그 순간 제가 사료 한 장을 더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영문을 모르는 채로 눈만 꿈뻑이는 치 고모에게 경고했죠. 치매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각오로 후견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가 거의 증거로 받아온 후견인 증명서류 구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후견인 제가 버젓이 있는 이상 당신은 샤머니 돈에 한 푼도 손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나요? 내가 당신 꿈이 다 알고 이 자리 만들었다는 거. 나 참, 당최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 건지. 새파랗게 어린 연애 자식의 어른한테 당신 해가면서 말이야. 너 그 CM이가 그따구로 가르치등 계속 시치미를 때 시겠다 하니 시치미를 때리써야 때든 말든 하지에 어디서 무슨 오해를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무죄야 결백해. 내 남은 삶을 처음부 걸고 너 그 시모의 재산에 아무 욕심도 품지 않았다고 맹세할게. 이제 됐지 그렇게까지 잡아든다면 야, 제 입장에서도 별 수 없죠. 댓글을 마친 저는 미리 연락해둔 간병인을 시구모 앞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시구모는 결정적인 간병인에 등장해도 계속 시치미를 뗀 더군요. 간병하며 들은 사생활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간병인으로서의 직업 원칙인데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간병인은 아시죠? 원래는 간병하면서 들은 얘기는 입 밖으로 내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들려주셔야 해요. 제가 친한마처럼 아끼는 시어머니 아닌가 걸려있는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솔직히 이번 일은 제3자가 듣기에도 너무 회개한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모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렇게 입을 열기 시작한 간병인은 제가 없는 사이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듣고 보았던 시구모의 행적전부를 고백했어요. 제가 출장을 떠나 있는 동안 시구모가 모의 마지막들을 매일 시댁에 불러다 술판을 벌였고 아줌마들이 매번 떠들어대는 이야기는 시구모가 샤머니의 연금과 재산을 가져갈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시구모가 저를 재혼시켜 쫓아내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주 만들까지 동원했던 일까지 정부를 여간병인이 말을 마치고 채가 말했어요. 발칙하게도 간병의 휴대폰까지 몰래 훔쳐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요.
시어머니 연금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나한테 눈이 침침해서 문자 같은 거 잘 못 보내. 휴대폰 같은 거 잘 쓸 줄도 모르고 그래요. CCTV 화면 속에서는 손놀림이 아주 빠르다던데 간병의 휴대폰 훔치는 손놀림부터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문자 보내는 손놀림까지 전부 CCTV예요? 혹시 제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시어머니 옆을 2달씩이라 떠날까 봐서요. CCTV 정도는 당연히 설치해 놓는 거지. CCTV가 있다는 저의 말에 사색이 된 시, 고모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넉팔주량을 쳤어요. 도망치다 넘어져 뒹굴 구다리가 접질려 절뚝거리는 꼴사나운 모양새로요. 그렇게 저는 시구모의 마수로부터 친해 시어머니를 지켜내게 되었죠. 사실 CCTV 같은 건 없었어요.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시구모의 시치미를 뚫어낼 수 없을 것 같길래 한번 던져본 말일 뿐이었고요. CCTV 그 한마디에 사색이 되고 출행랑을 쳐버릴 줄 저도 진짜 몰랐어요. 하긴 원래 도둑이 제 발저리는 법이라잖아요.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지금은 치고 모를 도움을 줬던 동네 모임 아줌마들은 슈퍼에 가도 편하게 못한 지경이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몫을 여자 편에 들이라는 시선과 손가락질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아예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요. 문제시 고무는 집도 잘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고모부가 동네 망신 살뻗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걸었고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지금은 이혼 판결이 유력한 상태라네요. 저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덕분에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며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를 쫓아냈던 날에 나를 도와준 간병인은 치료의 많은 부분을 전담하는 간병인으로 고용했어요. 그런 분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모라고 불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보살펴 주시는 이모님은 간병인 중 최고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저와 이모님의 보살핌을 받아가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샤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 예정이고요. 천혜고아인 저에게 시어머니는 세상 단 하나 있는 엄마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생각이 나시나요? 쑥스럽고 한번 망설여지더라도 주저없이 연락 한번 드려보세요. 마음이 따뜻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